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정치권에서 극단적 대결 구도가 펼쳐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반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상생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조계종 전 화쟁위원장이자 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이신 도법 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원음방송 출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요즘 걱정이 많죠. 기후도 심상치 않고 또 우리 사회도 심리적 내전 상태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깝깝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침착하게 또 더 용기 있게 아마 삶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함께 용기 냅시다. 예. 자,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요. 오늘 스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고 또 해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5일부터 몇몇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님께서도 이 운동 함께하고 계시죠. 자, 어떤 운동인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깊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국민이 화합하고 사회가 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예. 근데 현실은 정말로 이래도 되나 큰일이다고 걱정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화의 늪에 빠져 있기도 하고,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로 가고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뜨시는 분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이게 국민이 화합하고 사회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역할, 활동,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 좀 뜨시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언부터 좀 해보자. 선언을 하고 그 이후 일들이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일단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남한마저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 스님이야말로 이 진영 논리 극복에 있어서 그 전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스님께서 조계종 전 화쟁위원장을 지내셨죠. 이 화쟁이라는 것이 그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속담이나 격언은 경험적 진리를 나타내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예.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세상에서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안은 집안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또는 국가 사회는 사회대로 어른들의 역할이 이게 그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화쟁이라는 말도 세계관이나 철학을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싸움은 말고 흥룡은 붙여서 함께 살도록 하자. 그 길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국민이 화합하고 사회가 통합적으로 가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길이다. 이런 게 화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싸움을
말린 사례들 이제 스님께서 많이 중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 네. 그 화쟁위원장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이 화쟁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지금 뭐 그걸 설명드리기는 뭐 장황한데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짚어보면 하나는 이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예. 조계사에 이제 피신 왔을 때 어쨌든 온 사회가 들썩거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 한상균 위원장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2차 민중궐기대를 잘 성사시키는 게 본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기왕에 그걸 성공적으로 잘 해야 될 일이라면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 평화 집회가 되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네. 합의를 해서 종교계, 시민사회, 민중계 이렇게 두루두루 다 함께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평화의 꽃길을 연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이제 슬로건을 이제 내세우면서 종교인들이 역할을 했고 그리고 종교인들 역할에 이제 그 민중계에도 이제 공감을 해서 네. 함께 평화의 집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뤄냈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경험이 뒷날 소위 뭐라고 할까 이제 정권을 바꾸는 소위 촛불로 타오르는 쪽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 경험들이 네. 발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게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리산 쪽에 살고 있고 지리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리산에도 댐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갈등들이 장기화됐었어요. 이것을 화쟁위원회가 중간에 나서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사이에 쌓여있는 불신, 불만, 적개심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리산댐 문제를 해결을 했던 사례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얼른 떠오른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대립과 갈등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네.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일, 이 화쟁위원회가 이제 스님께서 참 역할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사회는 항상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못지않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님께서는 요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시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이 극단적인 분열과 반목으로 치닫게 되는 데는 뭐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러나 아주 근원적 이유들을 짚어보면 첫 번째는 세계관의 문제예요. 이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소위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다 어긋나잖아요. 예. 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아주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쉽게 설명하면 세상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는 인간과 자연이 또는 뭐 더 좁히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 인종과 저 인종이 더 좁히면 이쪽과 저쪽이 더 좁히면 너와 나가 온통 이 세상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세계관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거의 무지몽매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세계관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예. 특히 불교에서는 이 세계관의 문제를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이 세계관이 잘못된 데서부터 그런 분열과 반목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다음 수순이라고 하는 게 함께 살려면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만 화합도 가능해지고 통합도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단추가 어긋나다 보니까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큰 판이든 작은 판이든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뭔가 좀 우리가 특히 좀 이제 이 사회의 어른들이 특히 종교계가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역할을 하는데 종교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마다 또 어떤 집단이나 진영마다 저마다의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관이 다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가 사실 진리적으로 세상을 또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 참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사회가 더 답답해하고 더 그에 따라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이 잘 안 되고 적대심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세계관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은 사실은 당사자들끼리는 문제를 잘 다루고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 네.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하는 단위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싸움은 말리고 흥겨운 붙이는 역할을 그 역할을 전 종교계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개인적으로 어른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 자원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어른은 종교계거든요. 종교계. 네. 또 종교계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될 이상과 가치도 어쩌면 무생명들의 평화와 행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특히 이제 정치권, 이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는 정치권이 극단적인 그런 분열과 반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싸움을 말리고 흥령은 붙여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데 종교계가 정말로 제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제가 볼 적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갈등이 참 많은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사실 정치인들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정치가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이제 종교계의 어르신들이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스님께서 지난달 때마침 국회에 가셔서 불자 국회의원들 모임인 정각회에서 법문을 전하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국회의원분들께 좀 어떤 말씀 당부하셨습니까? 거기는 이제 불자들이 모인 자리니까요. 불교 얘기를 좀 했고, 사실 불교 얘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출발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관점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관점의 삶을 바라보고 다루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극단적인 분열과 반목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자들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사는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 그 길을 여는데 불자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치권에 구체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는 불자들이 한반도 우리 민족이 나온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원효 스님이고
원효 스님의 사상을 대표하는 한마디가 화쟁이니까 이 불자 국회의원들이 화쟁 정치를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어요. 네. 이 불자 국회의원들 모임은 그 여야 의원들이 다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불자 국회의원분들은 좀 종교가 없는 국회의원들보다는 그래도 좀 대화 잘하고 화합하는 마음이 더 크고 좀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불자 국회의원들이 그런 화쟁 정치를 한다고 나서고, 불교계, 대표적으로 조계종단 쪽에다 대고, 이런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종단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요청도 하고 하면, 그런 데서 뭔가 좀,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봤죠. 네. 아마 국회의원분들도 불교 또 기독교 이렇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종교를 가지신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더 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종교의 공통된 정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생과 평화라고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종교들이 그런 역할을 위해 또 나서야 되겠죠? 당연하죠. 사실은 종교는 세상 문제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요. 어쩌면 정치인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정말로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뜨시는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마음을 내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대화들도 나누고 그렇게 길 찾고 만들기 위한 작업들도 좀 서로 격려하면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데 글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바람은 있지만. 네. 자, 그래서 참 이 운동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 사회를 위한 일천인 선언을 우리 전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해서 이 선언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어떤 한 편에 속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극단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거나 또는 왼쪽으로 가 있거나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너무 왼쪽도 너무 오른쪽도 아니고 뭔가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기조 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예.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이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종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린 양극단의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 사회가. 예. 그래서 오히려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전 종교인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이게 아무래도 원음 방송이니까 원불교인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사실은 원불교 정신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에 좋은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원음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음이라는 말 자체도. 예.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이 방송을 듣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원불교인들이 더 크게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우리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고 또 비종교인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조계종 전 화쟁위원장이자 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